한국어 능력시험 2 실전 모의고사 8회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사장님, 아까 2시에 이 상자가 배달 왔습니다. 그래요? 어제 주문했던 재료들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종이에 표시하면 됩니까? 2번.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좋네요. 네, 등산하는 것은 힘드니까 가끔 건물 위로 올라와서 도시를 보는 것도 참 좋아요. 네. 그래도 우리 다음에는 산에도 가봐요. 3번. 30대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근 후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TV를 본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인 여성들은 주로 친구, 이성과의 만남을, 남성들은 운동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실례지만 혹시 이 자리 예약한 거 맞으세요? 네, 제 자리가 맞는데요. 혹시 다른 칸 아니에요? 5번. 사무실용 복사기를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가격을 알려주시겠어요? 사무실에 몇 명이 있으세요? 6인 정도면 월 20만 원 정도 합니다. 6번. 김 교수님 수업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더 쉬운 수업으로 바꿔야겠어. 박 교수님 수업 들어봤어? 난 지난 학기 들어봤는데 재미있고 쉽더라고. 7번. 사장님, 청소 다 했어요. 이제 걸레를 빨까요? 잠깐만요. 저기 창문을 다시 닦아야겠어요. 아직 얼룩이 있어요. 8번. 아까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을 찾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회사로 오셔서 분실물 신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해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인터넷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어느 사이트가 좋아? 여기는 어때? 가격을 비교해 줘서 같은 제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어. 우와, 고마워. 즐겨찾기에 등록하고 나서 회원가입해야겠다. 그리고 사기 전에는 꼭 상품평을 읽어보도록 해. 10번. 이제 서류 전형 합격자들 다 뽑은 거죠? 네, 오늘 저녁에 서류 합격자들에게 면접 장소를 공지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김 대리에게 서류 합격자 명단을 보내주고 나한테도 이메일로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11번) 그럼 내일 전철역 앞에서 만나서 공항 버스를 타는 거지? 공항버스 표는 인터넷에서 내가 예약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인쇄해와. 그래, 알았어. 집에 가자마자 할게. 그러면 나는 역에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게. (12번) 이 책을 빌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책은 없나요? 지금 그 책은 모두 대여 중이에요. 도서 대여를 예약하시겠어요? 네, 예약해 주세요. 제가 직접 예약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예약해 드릴게요. 책이 반납되고 대여가 가능해지면 문자가 갈 거예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요즘에 채식에 관한 책을 읽고 채식에 관심이 생겼어. 채식이라고 하면 고기는 안 먹고 야채만 먹는 거 아니야? 달걀도 안 먹는다던데? 그렇지 않아. 채식하는 사람을 채식주의자라고 하는데 채식에는 단계가 있어서 채식주의자들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더라고. 그렇구나. 자기 체질에 맞는 채식을 하면 되겠다. (14번) 매년 회사 워크숍이 진행되는 거 아시죠? 올해는 특별히 춘천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사원들과 임원들의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부서별 장기 자랑을 통해 선발된 한 부서에 부서 회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워크숍에 참가하지 않았던 분들께서는 꼭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요즘 점심값보다 비싼 커피값에 놀라지 않으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사무실과 가정집에 커피 기계를 빌려드립니다. 커피 기계를 빌리시면 한 달에 한 번 관리사가 찾아가 관리를 해줍니다. 또 고장이 나면 전화 주세요. 저렴하게 수리도 해드립니다. 이제 사무실과 집에서 저렴하게 고급 커피를 즐겨보세요. (16번) 기자님, 요즘 서울 한복판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 걸까요? 한복을 입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몇몇의 청년들이 한복을 입고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 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복 동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동호회에는 한국인들과 소수의 외국인이 있는데 동호회 덕분에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이 된 것이죠. 앞으로 지방으로 유행이 계속 번져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저는 밥을 먹고 나서 꼭 물을 마셔야 소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고 바로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건강에 안 좋대요. 네. 그런데 습관을 고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특히 이런 식습관은 노력해도 정말 바꾸기 힘들어요. 18번. 진아 씨, 오늘 또 지각을 하셨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침에 운전해서 왔는데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출근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좀 불편해도 교통비도 아낄 수 있고 길이 막혀서 지각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19번.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가 혼자 사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혼자 살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바로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친구랑 같이 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20번. 현재 단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자원봉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라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봉사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잘 하려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봉사자가 바뀌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에 SNS를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찾게 되었어요. 와, 잘 됐네요. 그래서 요즘에 수지 씨가 SNS를 열심히 하는 거군요. 네. 친구들이 올린 사진을 보고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 같아요. 저는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의견을 남길 때도 좀 조심스러워져요.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에 SNS를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찾게 되었어요. 와, 잘 됐네요. 그래서 요즘에 수지 씨가 SNS를 열심히 하는 거군요. 네. 친구들이 올린 사진을 보고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 같아요. 저는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의견을 남길 때도 좀 조심스러워져요. 21번. 이십이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는데요. 비행기 표는 어디에서 봤나요? 비행기 표는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짐을 붙일 때 여권을 보여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미리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건 인터넷에서 비행기 표를 예약하시면 이 티켓이 나와요. 비행기 표를 받기 전까지는 이 티켓을 비행기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는데요. 비행기 표는 어디에서 봤나요? 비행기 표는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짐을 붙일 때 여권을 보여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미리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건 인터넷에서 비행기 표를 예약하시면 이 티켓이 나와요. 비행기 표를 받기 전까지는 이 티켓을
비행기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1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본인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만든 리메이크 앨범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에 나오는 가요에 비해서 옛날 가요는 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오래된 가요의 멜로디와 가사는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특히 옛날 가요의 가사는 요즘에 나오는 가요들보다 훨씬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가요들의 멜로디를 조금 세련되게 바꿔서 요즘 신세대들에게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세대보다 기성세대들의 반응이 더 좋은 편이라 깜짝 놀랐어요. 기성세대들이 이 노래를 통해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1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본인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만든 리메이크 앨범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에 나오는 가요에 비해서 옛날 가요는 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오래된 가요의 멜로디와 가사는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특히 옛날 가요의 가사는 요즘에 나오는 가요들보다 훨씬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가요들의 멜로디를 조금 세련되게 바꿔서 요즘 신세대들에게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세대보다 기성세대들의 반응이 더 좋은 편이라 깜짝 놀랐어요. 기성세대들이 이 노래를 통해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아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외국으로 간다면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어떻게 할 거야? 친구한테 부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친구도 휴가를 가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애견 호텔에 맡겨보는 건 어때? 애견 호텔은 주인들이 휴가를 가거나 애완동물을 장시간 돌볼 수 없을 때 대신 돌봐주는 곳이래. 아, 나도 들어봤어. 그런데 비싸지 않아? 하룻밤에 2만 원 정도인데 휴대전화로 강아지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강아지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전문가들이 돌봐준대.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휴가를 외국으로 간다면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어떻게 할 거야? 친구한테 부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친구도 휴가를 가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애견 호텔에 맡겨보는 건 어때? 애견 호텔은 주인들이 휴가를 가거나 애완동물을 장시간 돌볼 수 없을 때 대신 돌봐주는 곳이래. 아, 나도 들어봤어. 그런데 비싸지 않아? 하룻밤에 2만 원 정도인데 휴대전화로 강아지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강아지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전문가들이 돌봐준대.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개인 웹사이트인 블로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록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갔던 식당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당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을 블로그에 남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재미를 느꼈어요. 원래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블로그만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거나 여러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고 후기를 올려주는 대신 돈을 벌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개인 웹사이트인 블로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록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갔던 식당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당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을 블로그에 남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재미를 느꼈어요. 원래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블로그만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거나 여러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고 후기를 올려주는 대신 돈을 벌고 있어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금연 캠페인의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흡연율이 0.8%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담뱃값 인상이야말로
확실한 금연의 유인책입니다. 캠페인이 실패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뱃값을 인상하게 되면 담배를 기호품으로 여기는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았으므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라도 담뱃값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가를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되 인상된 가격에 따라 거친 세금을 흡연자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정부에서 실시한 금연 캠페인의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흡연율이 0.8%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담뱃값 인상이야말로 확실한 금연의 유인책입니다. 캠페인이 실패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뱃값을 인상하게 되면 담배를 기호품으로 여기는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았으므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라도 담뱃값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가를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되 인상된 가격에 따라 거친 세금을 흡연자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누구나 처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부모 역할을 처음 경험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부모 학교를 통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나 처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부모 역할을 처음 경험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부모 학교를 통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 정기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벤처기업 연합회 회장 이관영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사업에 벤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창조경제 사업은 정부가 벤처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창조경제 사업과 유사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일본의 앙트레 IT, 프랑스의 라 프렌치 테크가 이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과 혁신을 경제 발전의 새 엔진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기업 주도의 경제 질서를 바꾸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정기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벤처기업 연합회 회장 이관영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사업에 벤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창조경제 사업은 정부가 벤처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창조경제 사업과 유사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일본의 앙트레 IT, 프랑스의 라 프렌치 테크가 이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과 혁신을 경제 발전의 새 엔진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기업 주도의 경제 질서를 바꾸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경 박사님을 모시고 바다숲을 이루는 식물인 해조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해조류는 어떤 식물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땅 위 많은 나무와 풀이 숲을 이루듯이 바다 속에서도 바다 숲을 이루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이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는 엽록소가 들어있어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해조류가 지구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70%를 만든다고 하니 바다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다시마는 지구에 있는 식물 가운데 광합성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또한 해조류 숲은 물고기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해조류는 바다 환경과 깨끗한 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이성경 박사님을 모시고 바다숲을 이루는 식물인 해조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해조류는 어떤 식물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땅 위 많은 나무와 풀이 숲을 이루듯이 바다 속에서도 바다 숲을 이루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이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는 엽록소가 들어있어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해조류가 지구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70%를 만든다고 하니 바다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다시마는 지구에 있는 식물 가운데 광합성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또한 해조류 숲은 물고기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해조류는 바다 환경과 깨끗한 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물 부족 사태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에 심각성을 느낍니다. 물 부족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현재에도 세계 인구의 약 40% 정도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가 현재 상태로 계속된다면 2025년이면 세계 인구 80억 중 40억 정도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수 담수화라는 과학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화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하여 마시는 물이나 생활용수를 얻어내는 일종의 물 처리 과정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발전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물 부족 사태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에 심각성을 느낍니다. 물 부족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현재에도 세계 인구의 약 40% 정도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가 현재 상태로 계속된다면 2025년이면 세계 인구 80억 중 40억 정도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수 담수화라는 과학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화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하여 마시는 물이나 생활용수를 얻어내는 일종의 물 처리 과정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발전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갯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다에 잠기었다가 물이 빠지면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모래나 점토질이 평평하게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모래와 진흙이 강이나 하천을 통해 운반되어 썰물 때 바다로 밀려나갔다가 밀물 때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곳이지요. 대표적인 곳이 순천만 갯벌과 태안 갯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갯벌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정화 기능을 합니다. 갯벌로 흘러온 오염물질은 지렁이, 개, 조개 등의 각종 생물과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고 제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갯벌을 흔히 자연의 콩팥으로 부릅니다. 이렇듯 갯벌은 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갯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다에 잠기었다가 물이 빠지면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모래나 점토질이 평평하게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모래와 진흙이 강이나 하천을 통해 운반되어 썰물 때 바다로 밀려나갔다가 밀물 때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곳이지요. 대표적인 곳이 순천만 갯벌과 태안 갯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갯벌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정화 기능을 합니다. 갯벌로 흘러온 오염물질은 지렁이, 개, 조개 등의 각종 생물과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고 제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갯벌을 흔히 자연의 콩팥으로 부릅니다. 이렇듯 갯벌은 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장미의 꽃말은 정열, 그리고 열렬한 사랑.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등 이렇게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꽃말이 의미 있는 꽃을 선물하는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의 의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꽃을 주며 한 고백이 화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듯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념일에 의미가 담긴 꽃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고르느라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마음을 고백할 때 많은 말보다는 때론 의미 있는 꽃 한 송이가 진심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꽃말에 대한 관심도 금방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꽃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의미를 가진 물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미의 꽃말은 정열, 그리고 열렬한 사랑.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등 이렇게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꽃말이 의미 있는 꽃을 선물하는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의 의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꽃을 주며 한 고백이 화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듯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념일에 의미가 담긴 꽃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고르느라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마음을 고백할 때 많은 말보다는 때론 의미 있는 꽃 한 송이가 진심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꽃말에 대한 관심도 금방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꽃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의미를 가진 물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쉽지 않으시죠?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고 소통은커녕 거대한 벽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소통을 방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자녀를 궁지로 내몰게 되고 대화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모 역할을 빌미로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고 강요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감정의 대립으로 치닫게 합니다. 부모님의 욕구를 자녀들의 욕구로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녀와의 대화가 쉽지 않으시죠?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고 소통은커녕 거대한 벽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소통을 방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자녀를 궁지로 내몰게 되고 대화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모 역할을 빌미로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고 강요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감정의 대립으로 치닫게 합니다. 부모님의 욕구를 자녀들의 욕구로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똑같은 커피라도 끓이는 온도에 따라 맛이 크게 좌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커피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언제, 어떻게 먹어야 커피의 맛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네. 깔끔한 맛이 일품인 원두 커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커피 추출 연구소는 섭씨 92도에서 커피를 내려야 가장 맛있다고 밝혔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전 개인의 기호에 따라 적당한 온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원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95도에서 커피를 내리면 강한 향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하고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92도에서 내리면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커피를 내리면 쓴맛을 내는 카페인이 많이 추출되게 됩니다. 이런 커피는 식으면 특유의 향 없이 쓴맛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커피를 내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똑같은 커피라도 끓이는 온도에 따라 맛이 크게 좌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커피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언제, 어떻게 먹어야 커피의 맛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네. 깔끔한 맛이 일품인 원두 커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커피 추출 연구소는 섭씨 92도에서 커피를 내려야 가장 맛있다고 밝혔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전 개인의 기호에 따라 적당한 온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원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95도에서 커피를 내리면 강한 향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하고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92도에서 내리면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커피를 내리면 쓴맛을 내는 카페인이 많이 추출되게 됩니다. 이런 커피는 식으면 특유의 향 없이 쓴맛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커피를 내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동물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동물들이 새끼나 동료가 죽었을 때 슬프게 울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적대감을 표시하며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분명 동물도 단순한 감정은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과연 생각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공원의 관리원이 먹이로 줄 감자를 들고 가다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른 원숭이는 퇴퇴거리며 그냥 흙이 씹히는 대로 먹는 반면에 이모라는 원숭이는 흙 묻은 감자를 물에 씻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원숭이들이 이모를 따라 감자를 씻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원숭이들은 무엇을 한 걸까요? 이들은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는 새로운 행동을 보고 배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새로운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 이것이 문화입니다. 문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머리로 생각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동물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동물들이 새끼나 동료가 죽었을 때 슬프게 울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적대감을 표시하며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분명 동물도 단순한 감정은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과연 생각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공원의 관리원이 먹이로 줄 감자를 들고 가다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른 원숭이는 퇴퇴거리며 그냥 흙이 씹히는 대로 먹는 반면에 이모라는 원숭이는 흙 묻은 감자를 물에 씻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원숭이들이 이모를 따라 감자를 씻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원숭이들은 무엇을 한 걸까요? 이들은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는 새로운 행동을 보고 배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새로운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 이것이 문화입니다. 문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머리로 생각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9번. (50번)